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 자, 발표입니다. 원예 동아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식물 같은 거 키우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1문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고요. 또 발표를 맡은 부장, 동아리 부장이죠.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있을 접붙이기 실습, 다음 시간에 접붙이기 실습을 할 거랍니다. 부원 여러분께 접붙이기, 자, 개념 얘기를 하고요. 목적 얘기를 하고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발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려드리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원 여러분께 라고 하는 청자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목적이 되겠죠. 발표 내용도 있습니다. 자, 접붙이기 정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식물의 절단면을 이어붙여서 만드는 농업기술하고 접붙이기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목적 나와야 되겠죠. 접붙이기에서 뿌리를 남겨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는 대목, 대목에 이어붙이는 다른 나무를 접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 보니까 요 밑에가 대목이고요, 위에 접수가 있습니다. 접붙이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고 목적 두 번째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1번이라고 하고요, 목적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 2, 3 순서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청중과 이제 질문을 해서 상호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답변을 하는 방식이죠. 청중과 상호 소통을 합니다. 자, 접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거를 개량하는 거죠. 과일나무를 기를 때 병충해의 내성, 견뎌내는 성질이고요. 대목을 사용하면 대목의 영향으로 접수가 자라는 방식과 접수 형태가 조정됩니다. 그 결과 품질 개선되고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효과 1번 동그라미 1, 수확이 늘어난다 2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 얘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 나왔으니까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3문단 우리는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탱자나무를 대목으로, 귤나무를 접수로, 탱자나무는 대목, 귤나무는 접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방법을 얘기하겠죠. 3번 방법, 화면을 제시했습니다. 화면은 먼저 화면과 같이 접수는 밑부분을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비스듬히 깎습니다. 자, 대목 얘기합니다. 대목은 줄기가 흙 위로 5에서 10cm 정도 남도록 윗부분을 잘라내고 표피로부터 안쪽으로 2cm 정도 지점을 가릅니다. 그리고 과정이 나와 있어요. 과정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때 유의할 점이랍니다. 화면과 같이 대목과 접수의 관다발 형성층이 맞닿도록 해야 한다.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지는데 형성층은 그 사이에 있는 조직이고 화면에서 확대된 부분의 특징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형성층이라고 설명하네요. 화면 제시, 이 화면에서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을 주목해서 봐. 동그라미 표시랍니다. 위쪽 아래쪽, 그러면 자료 3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 접붙이기가 잘 된 것일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소통합니다. 맞습니다. 위쪽입니다. 화면을 가리면서 아래쪽과 같이 관다발 형성층이 잘 접합되지 않으면 대목에 물과 영분이 접수로 전달되지 못하니 유의해 주세요. 접수를 대목에 끼워 넣은 후에도, 그다음에 대목과 접수 사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끈으로 세게 동여맵니다. 그리고 접합 부분이 마르지 않게 비닐로 가려주면 접합이 마무리된다는 방법을 쭉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4문단입니다. 자, 접붙이기 이해하셨나요? 또 Q를 하고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잘 이해했다고 했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실습 때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실습한다고 해요. 성공적으로 접붙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대한다고 했고 마치겠다고 했고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문제 35번. 정답률은 무려 95%. 자, 긍정 발문 적절한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비언어적 표현 밑줄 치세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적 표현입니다. 근데 언어가 아닌 것을 언어 외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어 외적 표현에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언어적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손가락으로 하트를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랑해 대신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손가락 모양이 몸짓이죠. 이런 것들이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죠. 언어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은 몸짓이나 표정 등을 말합니다. 근데 몸짓 표정으로 발표 순서는 알려줬죠. 개념과 목적과 그다음에 방법을 바디랭귀지로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준어적 표현은 사랑해 할 때 사랑해 이렇게 목소리로 조절할 수 있겠죠. 목소리는 성량, 음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속도라든지 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친숙한 사례를 들었고 개념과의 차이를 부각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3번. 발표 중간에 계속 질문했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요약을 했다. 끝에 요약하지는 하지 않았고요. 마무리. 그다음에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죠? 이런 거 없었죠? 불러일으켰다. 틀렸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36번은 그림이 있는데요. 기억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접붙이기 방법을 시각적으로 딱 하면 되겠네요. 좀 니은에서 이때 유의할 점은 관다발 형성층이 맞닿도록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니은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디귿에서 확대한 부분은 형성층이 어디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층의 지점을 어디인지 설명하고 있다. 맞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서 화면 제시 동그라미 부분을 봐주세요. 위아래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붙이기가 잘된 사례, 이건 잘된 사례고 그렇지 않은 사례, 잘못된 사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봤고요. 5번 미음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자 아래쪽과 같이 관다발 형성층이 접합되지 않으면 대목에 물과 양분이 접수로 전달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라가 아니라 관다발 형성층이 접합되지 않음을 유의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은 끼운 다음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빈틈 얘기가 아니고 자료 3을 통해서는 관다발 형승층이 접합되도록 관다발 형성층이 잘 접합되도록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학생 1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도와 모란과 작약 접붙이려 한 적이 있는데 며칠 뒤 모란이 시들었어 라고 경험을 얘기합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니 비닐로 가리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 하고 추측을 합니다. 1번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맞고요. 학생이 탱자나무, 귤나무 말고 어떤 식물과 접붙이기가 가능한지 궁금해. 접붙이기를 통한 접수기에 품종 개량한 다른 예를 찾아봐야지 하고 자기가 더 심화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궁금증, 궁금해 그랬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학생 3. 접붙이기를 한 다음에 적정 온도 습도를 유지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배경 지식이죠. 알고 있는 지식은 배경 지식이죠. 아쉬웠어 하고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알아봐야지 하는 것도 심화 학습 활동 계획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심화 활동 계획이 되겠고. 다음에 자신의 배경 지식 들었는데 하는 건 맞는 것이죠. 다음에 4번에서 발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어. 그거는 추론한 건 학생 1이 맞습니다. 근데 학생 3은 그런 적 없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5번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고 한다는 것은 심화활동 계획을 말합니다. 그럼 학생 2와 학생 3이 심화활동 계획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자,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지에 기고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교지는 학교에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상 독자가 학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언매에서 화작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가 35번부터 36번까지 37번까지는 순수하게 화법 문제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잘 안 틀려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38번부터 42번까지는 화법도 있고 작문도 있고 여기서 많이 틀리고요. 마지막 43번부터 45번까지는 이제 작문이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틀려요. 특히 여기서 많이 틀려요. 여기서 조금 틀리고 이게 이제 화법에서는 잘 맞히는 편이죠. 쉽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고 그러면 대화를 하니까 말하는 법이잖아요. 말할 화법이 되겠고 글이라고 했으니까 글을 쓰는 거니까 작문이죠. 그러면 이거는 화법과 작문의 통합 지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지난번 모둠에서 모둠 활동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로 했지. 자, 문제가 있고요.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모둠 활동을 하죠. 모둠 활동에 그러면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학생이잖아요. 처음 말하는 사람이 사회자입니다.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끝에도 말합니다. 볼까요? 맨 끝에도 말하죠. 그래서 사회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둠 회장, 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모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주제를 선정했었지. 오늘은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보자. 사회자죠. 먼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그죠? 니들 조사, 내가 전 조사 공유하자는 거죠. 학생 2가 집단 과제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은 학교, 회사, 나타난데
내가 읽은 책이 이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링겔만 효과와 관련해서 설명했고요. 실험과 관련된대요. 학생산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나도 그 용어 봤어. 근데 실험 얘기는 처음인데 자세히 설명해 줄래?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설명해 줍니다. 인원수를 달리하여 줄을 잡아당기게 하고 인원수에 따라 개인이 발휘하는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 측정했어. 인원이 많아질수록 발휘하는 힘은 오히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 모둠 준비할 때 학생들이 많아지면 발휘하는 힘이 줄어든다는 거죠. 학생 3이 증가하는 만큼 성과도 커질 거라고 기대할 텐데 수가 늘수록 발휘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과가 애초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얘기구나. 내가 찾은 자료에서는 집단 활동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모습도 링겔만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사회자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사회자. 쌤이 사라고 쓸게요. 사회자입니다. 그럼 모둠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그죠? 원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링겔만 효과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걸로 해보자. 그럼 원인 해결책 이렇게 보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왼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원인이 있고요. 이렇게 쓸까요? 원인을 어떻게 쓸까? 자, 여기다 원인을 쓰고요. 오른쪽에다 해결책이라고 쓸게요. 한번 메모를 해봅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본 책에서는 집단의 활동에서 개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링겔만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 개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개인 책임 불명확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되겠죠. 내가 찾은 자료에서는 집단 혜택만 누리려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면 나 하나쯤이야 생각 때문에 쌤 잘못 썼죠. 나 하나쯤이야 원인에다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개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개입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이게 기대려는 심리가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는 이제 기대려는, 이게 의존이랄까요? 다른 사람의 타인에게 의존하는 심리, 무임승차죠. 이런 친구도 꼭 있죠. 그지?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볼래? 그러면 책임 소재 명확하지 않아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면 해결책은 명확하게 해주는 거게 당연한 말을 했죠. 맞아. 개인의 역할을 정해주었을 때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걸 확인한 실험이 있대. 그래? 실험이 어떤데 이거 추가적으로 그래 반영하자. 그러면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해주는 것들 실험을 통해서 글에 반영하다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실험을 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구체적 목표 설정의 중요성도 강조해야지. 개별 구성원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된다면 나 하나쯤이야 소극적이면 방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구체적 목표 설정도 두 번째 해결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쌤 여기 메모한 거 있잖아요. 메모한 거 복사를 좀 하고 여기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정답률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률은 77%네요.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대화 맥락을 제시하고 학생 1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사회자.
논의의 목적을 밝혔어. 그래서요. 그러면 맥락은 그 첫 번째 학생이 이래 말입니다. 뭐 글을 쓰기로 했었지 첫 번째, 두 번째 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논의의 목적은 이제 구성원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면 고려의 주제를 선정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줄까지 이겁니다. 앞으로 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앞으로 논의할 사항은 뭐 자료 공유하자 그랬죠. 근데 발언 순서를 정해준다고 하면 학생 2가 먼저 얘기해, 학생 3이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말한 적 없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냥 쉬웠죠, 여러분. 그다음에 대화 참여자 연우가 2와 3을 말합니다. 학생 2, 3. 발언 내용을 반영해 의견을 제안하고 있어. 그러면 의견을 제안하는 거는 링겔만 효과를 반영했죠. 그래서 의견을 제안하는 거는 원인과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그다음에 요약하며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어. 그 이제 세 번째 거 있죠. 세 번째 거 보면 그렇구나. 책임 세제가 불명하고 다른 구성을 이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면서 내용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거 있죠.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가 있을까? 얘기해보자. 세 번째 대사에 있습니다. 자, 39번 문제 가겠습니다. A에 관한 얘기인데요. A가 요만큼 있습니다. 학생 2는 학생 3의 요청에 따라 라고 했네요. 학생 3이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자신이 경험한 게 아니고요. 실험한 내용이죠. 실험한 내용입니다.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학생 2는 학생 3의 질문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라는 게 대답하며 중심 화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중심 화제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학교에서 사회로 확장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학생 3은 학생 2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며, 그럼 학생 2가 나왔는데 학생 3이 다시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있나요? 구성원 수가 늘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비슷하죠? 재진술하며 그 발화에 뒷받침할 자료 출처. 너 그 근거가 뭐야? 이거는 말한 적 없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정보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제 야, 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 건 없었죠? 5번. 학생 3은 학생 2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화제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 중심 화제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학생 3의 여기서 마지막 대사가, 그러니까 두 번째 대사, 여기서 A에서 두 번째 대사가 언급한 내용으로 이해를 구체화하고 마지막에 내가 찾은 자료에서 기여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것도 링겔만하고 연관성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0번 문제인데 40번은 나를 봐야 합니다.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단 기호.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수행할 때 공동의 과제를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로 인해 갈등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학교 얘기를 했어요. 모든 활동 얘기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이는 링겔만 효과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링겔만 효과는 하고 블라블라 하고 개념을 얘기합니다. 링겔만은 실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원수를 달려 줄을 잡아당기게 하고
발휘하는 실험을 했답니다. 줄을 혼자 당기는 경우 피실험자가 발휘한 힘을 100이라고 했을 때 2명이 잡아당기면 개인이 발휘하는 93으로 줄어들었고 8명이 하면 49로 줄어듭니다. 이제 실험을 자세히 얘기했네요. 링겔만 효과는 주로 개별 구성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조정되지 않은 집단에서 나타난다. 구성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집단에서는 개인은 전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책임의 역할이 불명확한 경우에 생긴다라고 첫 번째 원인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나쯤이하는 생각, 타인에게 의존하는 생각, 원인 2가 되겠죠.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니까 원인 1, 원인 2. 우리 아까 정리했던 거하고 같죠. 그죠? 원인 1, 원인 2. 집단에 속해 있으면 혼자 있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하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몫까지 할 거라는 생각에서 분명히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 3문단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막으려면 개인의 역할을 지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명확하게 된다. 그러면 대책 1이 되겠죠. 대책 1. 원인 1, 대책 1.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 실험에서 이제 실험을 넣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옆 사람의 반응을 관찰했다. 20회 실험 중 옆 사람이 도둑을 제지한 경우는 단 4회. 자리를 비우면 옆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봐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임을, 개인의 역할을 지정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럼 20회 중에 19회에 달했다는 겁니다. 역할을 지정함으로써 개인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대책,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거 대책 2가 되겠죠. 그러면 대책 2는 원인 2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의견 제출하기보다는 내일까지 의견 5개씩 제출하기. 그러면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개인에게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나 하나쯤이야 생각을 한다. 마지막 문단 마무리. 문제는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대책 1이 되겠고 구체적 목표 설정, 대책 2가 됩니다. 집단의 핵심은 우리라는 이름을 숨는 것이 아닌 너와 나의 몫을 다하는 데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서 학생 1이 주제 선정 배경으로 언급한 모둠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회자가 말을 했잖아요. 사회자가 학생 1에서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맨 처음에 모둠 활동 수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모둠 활동 수행할 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다. 2번 가겠습니다. 학생 2가 링겔만 실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개념을 설명해서 구체화되어서 막 자세히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학생 3이 링겔만 효과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학생 나의 이 문단의 사례로 추가되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학생 3은 링겔만 효과의 원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나쯤이야 얘기를 했죠. 나나쯤이야. 나하나쯤이야. 타인에게 의존하는 그런 심리. 그러면 나의 이 문단에서 나나쯤이야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집단에 속해 있으면 혼자 있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하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의 자신의 몫까지 할 거라 생각해도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지 사례, 예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 3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제안된 내용이 여러분 그 20명 도둑 제지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해낸 실험으로 맞고요. 학생 2가 구체적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언급한 내용을 한 것에 대해서 학생 3이 막연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의견 제출하기가 막연한 목표고 내일까지 의견 5개씩 제출하기 구체적 목표죠. 그래서 이게 다 보면 되겠습니다. 41번 나이의 글쓰기 전략 물어봤습니다. 적절한 동그라미 칠게요. 독자에게 익숙한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와 예상 독자 간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독자에게 익숙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둠 활동이죠. 그럴 때 열심히 안 하는 뺀질거리는 새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제, 이렇게 예상 독자,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 되고 이제 이게 교지에 실리게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이런 구체적 수치는 있습니다. 백인이 93%, 49%. 근데 문제 해결의 시급함과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대조 제재임이 아니고요. 전문가 인용한 적 없고요. 해결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하면 셋 이상 돼야 돼요. 그다음에 해결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거. 책임 말고 역할 이런 말도 있었죠. 역할, 책임.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목표를 제시하는 거. 근데 여기 장단점, 여기 장단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42번 가겠습니다. 42번. 보기는 나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요. 이게 나중에 수정한 거고요. 수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기가 수정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초고라는 말은 최초의 원고이거든요. 그럼 수정을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네모 박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쌤 여러분 노란색 형광펜 꺼내보세요. 모든 활동의 문제는 집단 속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 목표. 자, 구체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여기 빠졌죠. 그러면 해결책 두 번째가 원래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책을 추가해야 되겠다. 본문에서 말한 해결 방법. 그러면 해결 방법 두 가지가 모두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결책 1인데 2는 없으니까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45번, 3번부터 45번까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신선한 글의 제재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볼게요, 여러분.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문단 1. 최초 원고죠. 주위가 누그러지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올리브영에서 많이 사서 바르죠.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는 여러 경로로 바다에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답니다. 자외선 차단제 무조건 막 바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바르고 난 다음에 씻잖아요. 근데 그게 바다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특히 여름에 해수욕하고 또 수영장 가서 다 바다로 간다는 겁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자외선 차단제의 양은 최대 14,000톤이래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엄청 많네요. 그러면 이제 출처가 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 수치가 나옵니다. 이는 산호를 비롯한 해양 생물의 생존과 인간 삶까지 위협을 할 수 있대요.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알아야 되겠네요. 자외선 차단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 산호의 백화 현상을 accelerate, 더 가속시킨답니다. 백화 현상이 뭔데? 하얗게 되는 거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지구온난화, 산호와 공생하는 조류가 사라지면서 산호의 기저 골격에는 흰색 석회질만 남는 것, 뼈다귀만 남는 겁니다. 백화 현상이 지속되면 산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산호는 전체 해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0.1%지만 전 세계 해양 생물종 중에 25%의 서식 역할을 하므로 해양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이라고 돼 있잖아. 산호는 탄소를 비롯한 흡수, 그러면 산호의 역할이네요. 산호의 역할. 그죠? 그러면 서식지 역할을 한다.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역할 첫 번째가 됩니다. 역할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탄소 흡수 저장하는, 온도 해류 조절하는 두 번째 역할도 있습니다. 이게 산호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백화현상 가속화로 산호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면 식량 안보, 기후 안전, 인간에 직결된 분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3문단.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3문단입니다.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 하와이에서는 2021년부터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자외선 차단제 판매 유통. 그러면 이 두 개가 안 좋은 건가 봐요. 옥시들이. 이 두 성분이 산호 백화현상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해양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는 독성. 그러면 1번, 2번이 있대요. 그럼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4문단. 백화현상이 나타난 산호의 비율이 44%에 되는 우리나라도 큰일 났네요.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야 되는 인식이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옥시 두 개가 함유되지 않은 차단제를 사용하고, 다음에 긴 소매와 옷과 모자를 사용하고 양산을 이용하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생산 판매할 때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규제, 그다음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해양 유입량은 14,000톤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국내 해외 자외선 차단제 사용 현황 얘기한 적 없습니다. 현황은 현재 상황이고요. 그런 거 말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쓰고 있는지. 자외선 차단제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백화 현상이 생긴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호 중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44%라고 했죠. 그다음에 산호가 해양 생태계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쭉 얘기했습니다. 44번 가겠습니다. 교집 편집장의 조언인데 마지막 문단에 추가할 거를 물어봤습니다. 적절한 동그라미 칠게요. 추가할 내용. 그러면 필요성,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 필요성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문장 볼게요. 증가하고 있다. 필요성 아니죠. 그 다음에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다는 게 필요성이 맞죠. 그 다음에 오염시키고 있다. 필요성 아니죠. 그 다음에 보존되다. 필요성 아니죠. 필요성이 근데 필요성은 맞는데 자외선 차단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이지 자외선 차단을 필요하다는 얘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외선 차단을 필요하다는 거는 여러분 그 우주에다가 우산을 씌우는 것 아니잖아요. 틀린 거죠. 정답이 바로 2번이 나옵니다. 다음에 예상 효과는 해양 생태계 인간 삶을 지킬 수 있다가 예상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번. 25번은 여기 그 가나다 자료 1, 2, 3에서 추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기억을 잘 보세요. 자외선 차단 성분의 독성 발현 농도 및 규제 도입 전 검출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독성 발현 농도가 이거고요. 까만 거. 그다음에 규제 도입 전 검출 농도는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성 발현 농도라는 것이 기준 농도입니다. 기준 농도. 그럼 기준이 105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럼 이걸 넘어서면 악영향을 미치고 밑으로 오면 좀 영향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죠. 이 옥 두 개가. 그러니까 기준보다 너무 심하니까 지금 환경 오염이 더 생기겠죠. 큰일 났네요. 그러면 제 1번 보겠습니다. 자료 1-기억을 활용하여 옥 두 개가 독성 발현치 기준을 초과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 농도를 초과했으니까 하와이 해변에 검출되었기 때문에 하와이가 규제를 하게 되었다고 추가하면 좋겠죠. 자료 2 보겠습니다. 자료 2는
네트워크 추정에 따르면 산호는 매년 2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럼 백화 현상이 생겨버리면 삶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옥시 없는 거 있잖아. 옥시 변종 프리, 그죠? 덜 해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호 멸종 위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생계도,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이 문단에 추가할 수 있겠죠. 자료 3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몸에 펴서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는 물놀이 할 때, 수영할 때, 샤워할 때, 세탁할 때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체 영향만 고려한다면 옥시오티노세이트 7.5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적 제재가 좀 미비하다고 해서 규제를 좀 강화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물놀이, 샤워 등 유입되고 있는 경로, 그죠? 경로를 제시할 수 있겠죠. 문제는 4번, 5번인데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니은이에요. 기억 다시 니은, 1 다시 니은.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올리브영 가서 고를 때 뭘 고려하냐면은 기능과 사용감, 성분. 근데 성분이 3이고요. 기능이 1등입니다. 1, 2등을 주목해 볼까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업계가 기능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다는 점을 차단해서 업계들이 기능은 사람들이 1등으로 생각하잖아요. 제품을 선보이고 있죠. 그러면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생산의 대안으로 사문단에 추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자, 보면은 기능을 선호한다는 거는 이게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성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옥시가 안 들어있는. 근데 이게 안 좋은 건데,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차단제 생산의 대안이면 이건 좋은 걸 말하잖아요. 기능을 선호하는 건 안 좋은 건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됩니다. 5번은 1-기억과 3을 고려하여 국내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 함량 규제가 해양에 미치는 악영향을 놓치고 있다는 내용을 차단제 생산 시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로 말하면 되겠죠. 자, 화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의국은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좋은 결과, 수능 대박 결과 있기를 고수의국어 선생님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